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한 주 만에 다시 둔화됐습니다. 다만 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들이 포진한 비한강벨트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A24, B17블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춘 서울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내년에는 약 10,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만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해답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병목의 진짜 원인은 사업성을 둘러싼 갈등이므로 행정 절차 단축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집에서도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이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를 만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만들 땐 예쁜데 치울 때 좀 힘들 것 같아서 만들지 말까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또 이때 아니면 언제 그 기분을 낼까 싶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때가 되면 그때를 최선을 다해서 또 즐기는 것, 이것도 인생을 재미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다른 계획 없으시다면 연말 분위기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크리스마스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가슴속에 있는 고민은 오늘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면 12월이 되네요. 11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도시계획기술사 양승목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 많으시죠?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실거주가 아니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택이 있으신데 그걸 모르고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시고 또 실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갈아타기를 하는데 내 주택을 하나를 투자를 해놓은 게 있다면 그게 힘듭니다. 그 주택을 또 팔아야지 아파트 실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내가 갈아탈 수 없으면 그만한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또 상승하는 게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물건이 없습니다. 그죠? 시장에 매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은 오른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만약에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갈아탈 수 없다면 어차피 아파트는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파트가 되는 빌라인 거죠. 그 아파트가 되는 빌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해답을 찾으시고요. 우리 팍스인제 TV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인사이트 듬뿍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이 팍스인제 TV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지켜봐 주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고 내 집 마련에 불씨를 살리면서 내 집 마련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내 집 하나 갖고 있다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아니면 가구 수가 늘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고 계획하셨던 분들 이 갈아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 더 막막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럴 때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고민되신다면 마음앓이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문자 주신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뒷번호 317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는 여유자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인 자녀 명의로 미래가치 높은 곳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 4억이라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기에는 오히려 불안하다. 요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도와주실까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문자로 상담을 주셨는데 이제 20대 후반 아드님, 20대 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20대 후반 자녀분을 위해서 이제 4억의 자금으로 4억 자금이죠. 어디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해답을 하나 드릴게요. 자, 20대 후반의 자녀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세대에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를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투자는 못 합니다. 일단 아파트 투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냐? 이제 우리가 4억의 자금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의 핵심지는 못하지만 그 변두리 지역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쭉 누누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고 하는데 아직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아예 뭐 움직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투자는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아파트 중심지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한강변의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중심지 한강을 벗어나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이 못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가급적이면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하지만 지금 그 소액을 투자하는 그 방법 자체도 막혔습니다. 왜냐? 내가 20대 후반에 자녀를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내 자가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겠죠. 서울에 아파트가 되었건 뭐 단독주택이 되었건 다세대가 되었건 거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1주택자이란 말이에요. 1주택자인데 아파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아드님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실거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대가 전체가 다 움직여야지 토지거래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빌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4억의 자금을 빌라에다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빌라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1주택이다. 지금 자녀분 명의로 하시니까 1주택자일 거잖아요. 1주택이라고 하면 빌라 투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취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취득세가 문제가 되는데 8.4%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8.4%. 예전 같으면 8.4%가 2주택이면 8.4%가 되는 지역들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들, 용산이라든지 서초, 강남, 송파 이곳에 투자를 할 경우에만 8.4%가 나왔어요. 그 외의 지역은 2주택까지는 그냥 1.1%였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뿐만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막강한 규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4%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기에 너무 좀 어려운 환경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취득세라는 큰 허들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빌라인데 신축. 자, 가격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6억 이하이고 신축을 최초로 분양받는다라고 하면 빌라는 대부분 다 60제곱 이하입니다. 그죠? 3룸 아주 큰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2룸, 3룸, 작은 3룸이라도 60제곱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고 이 신축을 최초로 분양받으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주택수 제외입니다.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주택의 취득세를 해서 8.4%가 아니고 1.1%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구축은 안 되느냐? 구축도 가능합니다. 구축도 마찬가지로 매매 금액은 6억 이하여야 합니다. 6억 이하인데 이 구축을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라 그러죠. 이 주임사에 가입을 하면 마찬가지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8.4%가 아니고 1.1%로 됩니다. 하지만 주임사를 넣는 이런 구축 매물들도 좀 주의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이 상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부족하고 하여간 좀 주의를 하시라. 구축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넣을 때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 신축, 6억 이하의 신축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자녀분 명의로 특히나. 어차피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투자라는 것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이 재개발 빌라들도 지금은 비록
싼 가격에 빌라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되면서 비싼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만큼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개발 빌라를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이 4억의 자금으로 그러면 내가 분산을 해서 여러 군데 많이 담아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제대로 된 지역에다가 많이 오를 곳에다가 그냥 아예 하나만 딱 두는 것이 나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저라면 차라리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담아두기를 권해는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좀 마음이 약하세요. 심지가 좀 굳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약하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될 수 있는 지역에 많이 오를 만한 핵심 지역, 입지만 보고 생각을 하시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다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좋은 입지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4억의 자금으로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지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만 보십시오. 다른 데 가실 필요도 없고요. 서울의 가장 핵심지 우리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또 강남구가 있죠. 이 핵심지입니다. 그죠? 핵심지인데 이제 지금 서초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압구정은 압구정 나름대로의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이슈 때문에 가격이 많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지금 중심축 자금의 흐름이 대부분 다 이 잠실과 삼성역 인근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그죠? 한 200억대, 300억대 가까운 자금들이 다 여기에 쏠린단 말이에요.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스 산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엑스 주변으로 한전부지 그리고 봉은사역에서 삼성역까지의 한승복합센터 지하화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여기에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대치동 인근으로 해서 학원가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치동도 가장 아파트가 많이 비쌉니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지금 어마무시하죠. 자, 그런데 이 잠실 본동 일대, 이 잠실동 일대 여기 단독주택 거주지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혜택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대치동입니다. 애들 교육시키기 좋죠. 학군도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부동산에 자금이 다 쏠리는 잠실 마이스 산업 그리고 한전부지 이쪽 인근의 자금들을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잠실 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실 본동에 있는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자, 이 지역에 일대의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무섭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30억, 35억, 뭐 50억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이 정도 자금 지금 아파트 투자 못하죠. 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하라는 게 바로 재개발 투자 아니겠습니까? 아래쪽에 잠실 본동에 여기 보시면 삼전역에서 종합운동역 사이 여기에 잠실 본동 상단, 하단 쪽이 있는데 잠실 하단, 상단 상관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4억대 투자라고 하면 여기다가 하나 사과나무 심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묻어두십시오. 자, 여기는 일단 노후도 봤을 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뭡니까? 노후도 아니겠습니까? 노후도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이 노후도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서울시의 재개발은 하나는 모아타운이고요. 하나는 신속통합입니다. 일반 재개발이죠. 신속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다릅니다. 모아타운은 20년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년 되는 기준으로 50%가 넘으면 모아타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대는 다 지금 노후도로 보면 75%입니다. 75%. 그러니까 20년 기준으로 하면 모아타운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도심복합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이 도심복합개발 사업도 노후도가 20년 기준입니다. 20년 기준으로 60%가 넘으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죠. 75%가 넘어갑니다. 다만 신속통합계획은 30년 기준입니다.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아직까지 노후도가 미치지는 못합니다. 신속통합은 60%가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미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 일대는 대부분 다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다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이 다세대주택은 다시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다세대 그대로 계속해서 노후가 되는 겁니다. 한 7, 8년 있잖아요. 한 5, 6년에서 5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여기는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도 60%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해도 아파트가 되는 것이고 좀 시간이 지나서 모아타운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심복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조금 기다리면 5, 6년 뒤에는 신속통합으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실동 여기 잠전초등학교 있거든요. 지금 이 일대에 아주 좋은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동 상단 잠전초등학교 인근에 신축으로 만약에 주택수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면 투자를 하십시오. 자, 구축이라고 하면 구축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수가 제외되고 우리 20대 후반의 자녀가 나중에 30대, 40대 초반이 됐을 때 아파트, 잠실에 아파트를 한 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억의 투자 자금으로 있을 때 가장 좋은 지역은 바로 잠실동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진짜 제대로 된 투자를 입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를 까먹지 않는 겁니다. 입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입지가 완성이 되어 있는 곳 잠실동 일대에 투자해 놓으시면 향후에 10년, 20년 뒤에 가장 좋은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가 됐을 것이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이 잠실 라인에서 4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방안 일러드렸으니까 자녀분과 함께 또 임장도 다녀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아현동에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예, 요 지역이 재개발이 진행이 될지, 네.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거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투자 목적으로 아현동에 다세대 주택 하나를 보유하고 계신 건데 주변에 뭐 네. 큰 건물이나 아니면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주소 아현동 712-4번지요. 네, 아현동의 712-4번지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이 좀 될 거냐 아니면 갈아타기를 좀 해야 하냐 한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현동 712-4번지라고 하셨죠? 네. 네. 지금 아직 뭐 재개발 얘기는 없나 봐요? 여기가 공공재개발 얘기 나왔다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공공재개발 여기 아현동 지금 재개발 구역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네네. 지금 여기 아현 1구역이잖아요. 699일 때. 그죠? 네. 한 3,000세대 들어오는 곳.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취득을 하셨어요? 취득한 지는 2005년에 했어요. 2005년에요. 네. 일찍 취득을 하셨네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네. 되세요? 지금 40대 중반이요. 40대 중반요? 목소리는 꼭 20대 같아서. 2005년에 취득을 하셨다니까. 네. 자, 여기는 어떤 연유로 취득을 하시게 된 겁니까? 거기 예전에 거주했었고 그래서 구입해 놨었어요. 예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아니 하시다. 살았던 데라서 거기 해놨고 네네. 지금은 다른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을 하셔가지고 네네. 거기서 거주를 하셨다가 지금 이사를 다른 데 곳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네네. 네네네. 여기는 지금 아현동 일대는요. 아현동 일대는 다 지금 재개발들이 예전 2000년대 초반부터 구역이 지정이 돼가지고 네.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달동네가 아닌데 지금 좀 남아있는 곳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 중이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이 계신 곳이 여기가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이제 낙후가 많이 된 곳이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서울역이 있고 서울역 그 아래쪽에 용산, 왼쪽에 이제 아현동이 있는데 요 지역이 서울에 지금 북부 역세권 재개발 뭐 등등 아래쪽에 또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 해가지고 여기 세계인들이 많이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보면 완전 낙후돼가지고 우리 기생충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동네가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하면 물론 도시 재생적인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일단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관점에서는 조금 너무 노후된 곳이 이 서울의 한복판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노후된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는 개발이 되어야 되는 곳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공재개발로 지금 뭐 구역 지정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정비 계획도 수립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 대표단이 있어가지고 그 네. 공공에서 대신해서 진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큰 반대가 없다면 계속해서 잘 네. 진행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보유를 하고 네, 있는 단지 여기가 이제 3,700세대 뭐 정도의 세대로 그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면적에 비해서 세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 기존 소유주들이 굉장히 쪼개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쪼개기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공유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2,000세대가 넘습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3,000세대에는 아주 작은 뭐 10평대 뭐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네, 요런 작은 아파트들 방 하나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세대 수는 많은데 다른 우리 뭐 59 타입, 84 타입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래서 다른 건 입지는 너무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단지 문제가 이제 사업성의 문제. 사업성 그리고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의 그 가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끼리도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을 거예요. 네. 사업이 좀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네네. 자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2005년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가격은 좀 그래도 괜찮은 가격일 거예요. 우리 네. 실제분 갖고 계시는 빌라가 지금 한 얼마 정도 합니까? 그 거래 금액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좀 알 길이 없더라고요. 알 길이 없어요. 주변에 부동산들 다 좀 돌아다니세요. 네, 돌아다니시면 생각보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들은 이 아현동일 때는 굉장히 비싸요, 가격들이.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다른 주택에 또 거주를 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그럼 2주택인 상황이세요? 네네. 2주택이세요? 네. 자, 2주택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 채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자, 그러면 좀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됩니다. 네. 한 채를 내가 지금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한 번쯤은 제가 볼 때는 한번 매도를 한번 하셔도 돼요. 시세 차익을 한번 알고 챙기시라는 있는 집을- 얘기입니다. 아, 네, 시세 차익을 한번 챙기고 다른 이제 이렇게 구역이 지정될 만한 곳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곳들 여기보다 사업성이 좀 더 좋은 지역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좀 더 좋아지게 될 지역들 그런 아파트들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재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업성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담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네. 아니면 분담금이 좀 적게 들어가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10평대 뭐 작은 아파트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벌 수 있는 그 한정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사업성이 좋지만 조금 나중에 진행할 곳들, 입지 좋은 곳들에 들어가 있으면 당장 구역 지정되는 데만 하더라도 한 몇 억씩 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여기서 조금 벌었으니까 다른 또 이렇게 벌 수 있는 지역에다가 좀 더 좋은 지역에다가 재투자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네, 일단은 제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고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더 재개발 투자에 재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뭐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1:1 개별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투자에 관심을 절대 놓지 마시고요. 네. 네, 우리 여기도 잘 진행이 되겠지만 다른 재투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하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네. 네, 우리 그 전문가들이 하는 방송도 많이 보시고 또 세미나도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세미나도 참석하시면서 좀 견문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더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가지고 계시는 이 부동산도 계속 가져가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또 조금 더 세금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재투자를 고민하신다면 그때는 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늘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7350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보유자금 6억 원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계 주공아파트 2단지 25평을 가봤는데 현 시점에 이곳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이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고민이신데요. 6억으로 맞춰서 좀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자님. 이제 신혼이시라고 하고 6억의 자금으로 상계주공 2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상계주공 2단지 20평대, 뭐 25평, 24평. 거의 이제 가격이 거의 한 6억일 겁니다. 6억대 정도 되고 예전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뭐 한 8억까지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상황인 만큼 가격이 내린 상태에서 또 규제 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상계주공 2단지를 한번 가볼게요. 상계주공 2단지를 가면. 자, 우리 노원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 상계동 일대입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일단 택지 개발 지구라서
이 택지가 다 개발되는 곳이잖아요. 창동하고 상계동, 뭐 중계동 다 택지가 개발되는 곳이고 80년대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부 이제 재건축 대상 단지죠. 재건축 대상 단지고 자 재건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이제 초반에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사업성 때문에 아무래도 전부 작은 주공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짓는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 물량이나 아니면 또 워낙 위치적으로 서울에 너무 북단에 있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서울 중심처럼 많이 높지는 않다 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서 재건축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지금 현재 다 멈춰서 이제 뭐 조용히 있는 상태죠, 그죠? 하지만 또 불씨를 좀 지폈죠. 뭡니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인해 가지고 상계중구 일대에 좀 뭐 보증 개수라든지 뭐 등등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줘서 사업이 좀 잘 진행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불씨를 좀 지펴놓은 상태입니다.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상계동 일대 거주하기에는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4호선으로 우리 종로 쪽으로 들어가기 좋고요. 7호선으로 강남으로 들어가기 좋습니다. 단지 단점은 서울에 너무 북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 자,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자, 서울에 보면 우리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지역과 그리고 향후에 많이 발전할 지역은 용산 그리고 한강벨트 일대 여기가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심인데 너무 멀어요. 노원구가 너무 멉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좀 안쪽으로 좀 들어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억대 물론 재건축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지금 실거주 목적이시니까 실거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이 한강과 가까운 서울 중심부 일대가 더 많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많이 오르면 여기가 그다음 오르고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오릅니다. 그죠? 좀 제일 적게 오르죠.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여기가 조금 적게 떨어지고 여기는 아주 적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침도 많고 또 오르더라도 많이 못 오른다. 이런 걱정 때문에 저라면 조금 더 한번 또 아파트를 좀 더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6억대 아파트 지금 어차피 서울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들도 많지 않지만 그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적어요. 적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특히나 조금 하급지들은 특히나 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점이 딱 좋습니다. 저라면 조금 더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기를 바랄게요. 뭐 가급적이면 뭐 성북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동대문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파트가 좀 더 좋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딱딱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좀 아파트를 좀 더 안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에 대해서만 기대를 갖고 실거주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안쪽으로 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좀 참석하셔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또 1:1 대면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내 되실 분하고 같이 오세요. 같이 오셔가지고 첫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 첫 지역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10년 뒤에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시작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신혼집 고민을 원점부터 돌려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심권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오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두 분이 상의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94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답심리동 일대에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는 구역 내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매매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무주택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시청자님, 요즘 이제 답심리 쪽에 좀 문의가 좀 많습니다. 저도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답심리 일대 좋습니다. 동대문구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뭐 답심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 또 답심리 파크자이 요 인근으로 해서 이제 뭐 모아타운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답심리 파크자이고 또 우리 간대매 공원 신속통합기에 또 답심리 바로 앞에 또 모아타운이 지정돼서 지금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죠.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뭐 거의 한 8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그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도동 일대도 지금 뭐 계속해서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전동 8구역, 전동 9구역 또 여기 청량리 뒤편으로 해서 또 역세권 재개발 등등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시청자께서 여쭤보시는 부분은 아마 이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크자이 바로 옆에 여기 노도 거의 뭐 한 90% 정도 가까이 되죠.
노후도 90% 되니까 뭐 꼭 모아타운이 아니더라도 뭐 시속 통합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매가가 1억 8천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는 1억 8천 물건이 여기 없습니다. 이 일대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그 신축이 되어지는 물건들 뭐 그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금이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았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레미안 미드카운티나 아니면 뭐 두산 위브나 레미안 위브나 뭐 등등의 크레시티 뭐 등등 있죠. 이 아파트들이 지금 뭐 전동 답신이 뉴타운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아파트들인데 여기 가격이 보면 보통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평대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내가 1억 뭐 한 2억대 투자를 해가지고 2억 투자를 해서 나중에 향후에 뭐 분담금이 들어오겠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니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지역의 분담금이 한 30평대 받을 때는 한 8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2억에다가 8억 들어가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내가 30평대 아파트를 받으니까 17억이다. 지금 당장 지어졌을 때라고 하면 바로 뭐 피가 거의 한 7억 정도는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라면 모아타운 뭐 답신이동 일대에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하나 더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을 제가 해소를 해드렸는데 일단 저라면 조금 선택을 이것도 있지만 아주 좋지만 좀 더 좋은 선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에서요.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피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변의 아파트 값이 아주 비싼 곳에 가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재개발될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금은 다 비슷하게 들어가요.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뭐 분담금 들어가는 거 내가 사는 뭐 빌라의 가격 다 비슷하잖아요. 들어가는데 신축이 되고 나서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피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답신이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뭐 투자금 대비했을 때 한 7, 8억의 시세 차익이 생긴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어질 때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자, 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차라리 조금 더 어차피 재개발이 되는 구역이고 사업성이 좀 더 좋은 지역이다.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께서 한번 비교해서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라면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길 뉴타운 아래쪽이고요. 대림동 일대입니다.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구고. 자, 동대문과 영등포, 강북에 있는 동대문 그리고 강남에 있는 영등포 둘을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디가 더 입지가 좋을까요? 지금은 둘 다 저층 주거지입니다. 저층 주거지인데 어디가 더 입지가 좋을까라고 판단하는 거 가장 간단한 기준은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의 시세의 대장 아파트는 어디냐면 여기 신길 뉴타운입니다. 신길 뉴타운의 현재 시세는 한 20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가격은 17억인데 여기는 20억 정도 한다. 그러면 여기 일대 대림동 일대에 한번 우리 여기 신한산 선생기거든요. 여기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어차피 들어가는 금액은 비슷하고 지어졌을 때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 곳이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더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이 답심리 고민하셨던 그 부분도 투자해볼 만하다라는 말씀 주셨지만 하나 더 추천 지역을 일러드렸으니까 그 두 지역을 잘 비교해 보시고 또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그 직장이랑 이렇게 아이가 학교가 서대문구여서 네. 그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21평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 신축에 저렴하기는 한데 좀 입지가 네. 좀 여기랑 좀 거리가 있어서 그게 이제 조금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떨지 그 앞쪽으로 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네. 그곳이랑 또 홍은 현대는 또 재개발 얘기가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31평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게 더 좋을지 좀 추천 받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직장과 또 아이 학군 문제로 서대문 쪽에서 가까운 쪽에서 집을 마련하실 계획인데 신축의 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21평형이냐 아니면 좀 개발 호재가 있는 홍은 현대아파트 31평형이냐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더 자산 불리는 면에서 좋은지 혹은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요거 이제 신축으로 지어진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아래쪽에 우리 그 홍은 15구역 지금 정비구역 지정돼가지고 포방터 시장이 있는 쪽 여기 재개발이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네. 아래쪽에 또 신통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고 모아타운도 있고 등등 주변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죠? 네네.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 중이면 재개발이 있으면 내 아파트한테는 호재입니다. 네. 호재고, 자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이미 재개발이 돼가지고 완공이 됐는 아파트인데 여기 네. 입지가 뭐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그죠? 네, 좀 좋진 굉장히 않아요. 경사가 많이 져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좀 그렇게 막썩 빼어나지는 않아요. 네. 우리 여기 뭐 우리 내부 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이제 보이는 지역인데 일대가 지금 굉장히 좀 낙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재개발은 진행된 곳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입지가 너무 좀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아파트가 금액이 어떻게 되죠? 한 6억대 됩니까, 그죠? 7억이에요. 7억 정도입니까? 예. 7억. 네. 자, 7억대. 현재 서울의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가 25평이 7억이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가 7억이라고 하면 가장 하급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향후에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면 제일 마지막에 오르고 제일 적게 오른다라고 네.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네. 지금 홍은 현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하셨나요? 네네네. 금액. 가급적이면요. 네. 가급적이면 3호선 라인 쪽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 네네.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하철하고도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네. 네, 뭐 주변 환경은 이제 산도 있고 들도 있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네.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거주를 하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의 3호선이 가는 곳이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 앞쪽에 개발 호재가 있어도 거기가 오르기는 더 조금 가치가 입지 때문에 더 어렵다는 네, 말씀. 그 재개발이 되는 아파트 자체도 비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게 아파트가 군집이 되면서 굉장히 네. 좀 한 만 세대 정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네. 그래도 그나마 좀 학군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입지도 안 좋은데 그 형성되는 아파트 군도가 너무 적어요. 작아요. 네. 그래서 저라면 가급적이면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거기다가 특히나 아까 홍은 그 현대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죠? 네. 현대 아파트가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네. 가급적이면 내가 지금 꼭 굳이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야 되나? 어차피 하급지인데 그죠? 네. 상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임대로 좀 거주를 하시고 네. 내가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좀 서울에 더 중심지들 많잖아요. 많이 오를 지역들. 네. 이런 곳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재개발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에다가 네. 좀 투자를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어디 제가 추천해 주실 그런 곳이-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네. 지금은 모르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예전 우리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0년이 그렇고요. 앞으로 네. 지금 현재부터 10년 뒤에는 더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거주를 하느냐,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는 중요하잖아요. 거주는 임대로 거주를 해도 되니까. 그때 용강동 이쪽도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쪽도 좋을까요? 빌라. 당연히 신축 좋지 않을까요? 우리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 계시는 누구한테라도요. 네. 한번 여쭤보세요. 서대문구 홍은동에 인근에 거주를 하시는 게 나을지 한강이 보이는 마포구에 있는 용강동에 거주를 하는 게 나을지 물어보시면 열이면 열 다 마포구에 거주를 하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파트만으로 비교를 했을 때. 하지만 네. 이제 그런 게 있죠. 자, 용강동 서대문구에는 나는 아파트고 용강동에는 빌라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반반으로 갈리는 거예요. 좀 아시는 분들은 빌라라도 입지가 더 좋은 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저 아직 아주 생판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에만 늘 거주하시고 아파트만 했던 분들은 그래도 아파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둘 중에 돈은 누가 더 많이 벌었을까요? 재개발. 네, 재개발 빌라 투자하신 분이 훨씬 더 네. 많이 벌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압구정 지금 우리 압구정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압구정 갖고 계신 분들 돈 많이 벌었는 것 같죠? 근데 수익률로 네. 따지면요. 얼마 한 100%밖에 못 벌었어요. 음. 100억이 된다 해도 50억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50억 있다면 서울에 재개발 빌라를 한 1억 투자로 해가지고 50개를 사놓잖아요. 네. 하나당 5억만 올라도요. 몇 개입니까? 몇 배입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상담 그 문자 상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시작하는 거는 빌라 임대로 거주를 해도 되고 뭐 우리 그냥 뭐 월세로 살아도 되고 솔직히 하지만 내 집은 내가 투자해 놓은 집은 반드시 서울의
핵심지에다 투자를 해놓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지금 아파트 2개만 선택하려고 고민하시다가 지금 굉장히 많은 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네. 네, 하지만 먼저 걸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먼저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조언을 꼭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네. 것 같습니까? 네.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시작을 어디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대문보다는 마포나 이쪽으로 더 그렇습니다. 나가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지금 내가 실거주로 들어갈 자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셨던 두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도 개발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손을 들어드렸지만 그래도 고민하셨던 그 지역에서는 내 집 마련보다는 우선 임대를 활용해 거주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재개발 투자를 고민해보자, 상급지로 진입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하나 더 살펴볼게요. 뒷번호 349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노고산동에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번엔 노고산동으로 좀 가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신전님. 노고산동요. 노고산동만한 입지가 있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 중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촌역이 있습니다. 2호선 신촌역 일대 굉장히 여기 아파트 들어오면 비싸죠. 아시잖아요. 지금 마포 그랑자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등등해서 여기 일대는 아이언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질비한 곳으로 약 한 뭐 2만 세대, 2만 제곱, 한 만 세대, 2만 세대 정도 되죠. 2만 세대가 다 들어오는 곳입니다. 부가인 두탄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 지역에 남아있는 지금 저축 주거지, 여기 대형 5구역, 그리고 이제 노고산동이 있습니다. 노고산동. 여기가 노고산동인데요. 그렇습니다. 재개발은 항상 보면 다툼이 있어요. 알력 다툼이 있고. 이 노고산동 재개발 진행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9년인가 20년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분번이 이제 들어갔지만 탈락을 했죠. 그죠? 탈락을 했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결합이 잘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있는 분들 뭐 등등. 이 반대가 있다는 건 뭡니까? 사업성이 안 좋으면 반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은 동의서를 긋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꼭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사업성 때문에 반대를 해요. 사업성이 좋으면 이 사업성도 보면 사업성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성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돼. 손해는 절대 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사업성이 문제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대가 그 신촌역 일대가 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 가로 구역들 전부 다 뒤쪽으로 해서 다 묶여 있고 이게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 주거지역에 노고산동이 지금 예전에는 구역이 이랬잖아요. 청천중학교, 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알력 다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반으로 나누고 또 다시 신청하고 막 이랬는데 계속해서 번번이 탈락. 왜냐?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진입도로. 이 대로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뭐 1000세대, 2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 단지가 들어오면 주택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도로 확폭을, 진입도로 폭을 확보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고 앞에 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뚫을 수 있는 필지가 없는 거예요. 뚫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 진입하는 도로들이 다 작은 도로들이거든요. 6m 도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놔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가 또 그 필지 하나를 사기에도 건물들이 너무 필지가 큰 게 있으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다툼도 심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뭐 통합으로 뭐 진행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그전부터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죠? 통합 진행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건 방송상에서는 말씀 못 드렸는데 세미나에서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쪽에 옆에 이 구역에서 진입도로를 내면 된다, 확보를 하면 된다. 왜냐? 여기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안 묶여 있는 비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진입도로를 내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창천중학교 인근으로 해서 넓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상가들이 있지만 상가 어디나 반대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가들도 1+1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환급금 나온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열 때는 신촌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블럭에 계신 분들만 따로 진행을 하더라도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하면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왜냐?
계산을 해봐도 뭐 한 3,000세대 이상 나오는 세대 수를 가지는 그런 대형 아파트 단지가 된단 말입니다. 아이 뉴타운 바로 옆에 있는 밑에 서강대 있죠, 이대 있죠, 연대 있죠. 학군도 좋잖아요, 그죠? 대학교도 질비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신촌역이 있고. 자, 이 구역에 통합으로 해서 만약에 재개발을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제가 여기 지금 사연 오신 분은 아마 이 재개발이 될까 안 될까 막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도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고 요 근래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른 지역도 뭐 영리 사구역 같은 경우는 뭐 작은 빌라 하나가 지금 원룸짜리가 12억 뭐 13억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안 오른다, 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진행만 잘 되면 금방금방 뛰어가겠죠. 아이 뉴타운 뭐 노구상동 비교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여기 바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끼고 있잖아요.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서로 합심을 해가지고 그냥 통합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기 포함을 시키면요 다 해결돼요. 서울시에서 안 해줄 것 같아요. 시민들 가면 바로 선정위원들이 이제 해결됐구나 바로 해주겠죠. 반대 동의서만 줄어든다고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진행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아니면 우리 시청자분이 어디에 뭐 어떤 물건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갖고 계시면 따로 진행을 해도 되고,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통합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용적률 혜택 받아가지고 용적률 많이 상향시키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도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00% 진행된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쭉 보유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나에 오셔서 물어보세요. 네, 어떻게 주민분들이 또 협심해서 움직여야 하는지 그 방향까지 일러드렸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투자 정말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묻지 마, 이렇게 그래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죠.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점만 좀 주의해야 한다, 피해가야 한다라는 재개발 투자 시 유의사항 좀 일러주실까요, 소장님? 네, 재개발 지금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초기 재개발을 많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수 제외라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축을 또 많이 찾으시잖아요. 주택수 제외되는 신축을 찾는데 재개발이 이미 진행되는 곳들은 신축이 없죠. 왜냐하면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건축 행위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되는 구역들을 찾으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덜컥 이제 집을 하나 샀는데, 신축 빌라를 샀는데 그게 청산 대상이래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재개발이 될 것 같아라는 부동산의 말을 듣고 보니까 위치 너무 좋아. 역 바로 앞에 있고, 상가들도 좀 적은 것 같고, 오래된 상가들이라서 또 이제 보니까 이거 상가들도 동의를 할 것 같고, 장사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역세권에다 딱 투자를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돼. 입주권이 안 나올 뿐더러 또 개발도 안 돼. 이런 이중고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자 한번 잘못해놓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또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언젠가는 재개발 되겠지 하고 희망 고문만 하면서 10년, 20년 보유한단 말이에요. 남들은 10억, 20억씩 올라있는데 그는 고작 한 1, 2억 정도 올라있는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들을 잘 확보할 수 있을지, 신축이라도.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역세권이라도 아주 좋은 지역인데 재개발이 그중에서도 안 되는 구역이 있고 되는 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되는 구역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또 요즘에 또 재당첨 관련해서 또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투기가일지구 아니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투기가일지구로 묶여버렸죠. 2017년도에 이 투기가일지구에 대한 5년 재당첨 제한이 나와 있는 법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 다시 생기면 이게 다시 또 불씨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시고 또 전문가의 판단을 잘 들으시고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개발은 특히나 이 초기 재개발들 있죠. 이런 데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꼭 투자하기 전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 상담을 받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언제 강의 시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강의를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년 바라보고 투자했는데 한 30년이 걸리는 너무 오래 끌고 가야 하는 물건이 아닐지, 혹은 또 현금 청산이 되는 그런 대상은 아닐지 하나하나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자세한 그 투자 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승국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세미나 안내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고요. 내용은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도시계 기술사가 보는 재개발 시장에 지금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지역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는 해보고 싶은데 정말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 하더라도 편하게 문의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그래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 이어진다고 하네요.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